그 경찰이 불송치한 네,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사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려면 고발을 왜 하냐. 경찰이 무슨 재판장도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그걸 보완해서 수사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해준 그대로 가지고 이걸로는 못해. 그러니 안 돼. 자체적으로 경찰이 조사한 건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근데 자기들은 수사를 했다 하는데 수사한 적도 없고 신고자 참고인 조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군청 직원 담당자만 한 번 불러가지고 진술서가 뭐 받은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우리가 수사를 했다 안 했다 이걸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6개월 수사 동안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뭐 열람한 적도 없고 보자고도 뭐 보여주지 않으니까 안 보여집니까? 그건 공개 못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불송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공무원이 현장에 갔을 때 누수를 의심할 만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유출 장소로 지목했던 부분이나 공무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도 유출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까운 쪽을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탱크도 네, 탱크 주위를. 그런데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함은 없었지만 우리 주장은 그거죠. 결함은 없었지만 분명히 결과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가축 분열은 나왔으니까 그러면 육안으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뭔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구조적으로 설치를 했거나 결함이 없는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다고.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축 분유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잘못 관리돼서 그놈이 떠내려 왔다든지 아니면 어디 누수되는 탱크 결함이 있어서 거기서 샜다든지 그러면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처벌은 해야 하니까. 그런데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 무혐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네. 그게 이제 저희는 좀 황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거기서 가축 분뇨가 유출됐다고 가정했을 때 유출됐다고 해도 공공 수역으로 흘러갔다는 경로나 그럴 만한 그 유출 경로가 특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경로는 많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맑은물 사업소를 가봤어요. 진안구원청에서 운영하는 월은 정수장 안에 있는 집수구역이죠. 이거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날도 아니 오동 본사에서 물이 내려오면 백운으로 흘러갑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지? 여기서 유출되면 그 물이 결국에는 마령천을 거쳐서 월은정수장으로 가니까 공공수역이다 이게. 근데 그걸 공무원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안 한 거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맑은물 사업소를 가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봤어요. 도대체 원원정수장 안에 있는 집수구역 현황도나 그 집수구역 안에 있는 유해시설이나 위험시설들에 대한 관리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자료 한 장을 못 받았습니다. 안 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10수년 동안 우리가 그물 먹고 탈 안 난 것이 이상하다. 그러게. 모아서 그냥 정수해서 보내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공무원이 채수 당시에 현장 근로자나 관계자를 입회시키지 않았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 시간에 공무원이 유출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현행범 체포하는 거 똑같잖아요. 현장에 가서 물 흐르는 걸 채수했는데 촬영까지 다 했는데 현장 관계자를 입회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를 한다면 그러면 현장 관리자가 만약에 고의로 그랬다고 해도 그 와서 아이고 이거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봐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이제 진안군에서 고발할 때도 부신하긴 했지만 경찰에서도 밝힐 의지가 없었다. 경찰은 그런 일단 문제가 있었고 그럼 고발자가 진안군이잖아요. 네. 진안군의 태도는 진안군에서는 이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제 반발을 했더니
재수사 심의 요청을 냈어요. 지금 5월 29일자로 재수사 심의 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자료를 또 보강해갖고 네, 된 그렇죠. 건가요? 그날도 군에서 서류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혐의 엄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 뒤쪽에 보니까 90일 이전에 의제기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읽어보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더 보완해서 방법이 뭐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야지. 그렇죠. 그냥 설명으로 온 거예요. 설명하러 온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와 버렸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설명하러 온 거예요. 거기도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대책도 없이 와서 경찰에서 보내준 것만 가지고 딱 하니까는 보다가 아니 여기 잘못됐으면은 위신척하라고 그때서 이제 이야기해서 10월 10일 날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10월 13일, 15일, 13일, 15일경에 우리가 유출 장소로 지목했던 저장 탱크 3개가 사라진 거예요. 네. 철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 그 절토 작업으로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파버렸지. 10월 23일까지 완전히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 사실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 탱크를 의심하고 그 탱크에서 뭔가 장치가 있어서 상습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발 전후로 그걸 싹 없애버린 거예요. 걔들은 뭐 미리 다 예정에 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걔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23년도 6월 달에 그 전에부터 이제 현대화 계획이다 뭐 액비 저장 시설이다 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어요. 근데 변경 허가가 23년 6월도에 나 있었어요 1차가. 그렇지만 그 저장 탱크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보조금 연한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 연한을 못 채우고 갑자기 철거를 해버리니까 진안군에서 환수했어요. 그것도 확인했어요. 환수했다고. 보조금 환수까지 당하면서 그러니까 철거를 한 거예요. 손해를 무릅쓰고 철거한 그렇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큰 손해가 앞으로 어느 정도는 보조금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현대화 할 때도 20억 정도를 국고 보조를 받기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큰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자기네들 말대로 거기에 뭔가를 위해서 탱크를 비워놨었고 그걸 갑자기 철거하게 됐다. 그런다면 철거하고 나서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지금 6개월도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철거하고 절토한 자리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풀밭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군에서 원상복구 명령만 받은 거죠. 불법으로 개발했으니까 원상복구 해라. 작년 12월 달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원상복구도 안 되고 지금 그 풀밭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풀 잘 자랄 건데 걸음 많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큰 손해를 보면서 그걸 싹 갑자기 철거했다. 그렇게 보고 상수원인데 만약에 공공기관인 축협에서 비용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행위를 계속해 왔다면 엄벌 받아야죠. 그렇죠. 엄벌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6명이 머리를 깎았는데 네. 한쪽에서는 지금 혈서를 쓰러 가자고 그래요. 아유. 그러면 그런 이제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동안 그 악취에 시달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먹는 물에다가 계속 그렇게 비 올 때마다 방류를 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중대 범죄죠. 네, 공공수혜에다가 고의적으로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거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걸 실수로 하면 2년으로 줄지만 고의적으로 방류하거나 이런 것이 이랬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범죄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해왔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철거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고 정식으로 수사가 들어가면 지금 이제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그 탱크가 철거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밝히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가축분뇨가 일일 생산되는 게 얼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그렇죠.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다 다 입력해서 환경부에서도 볼 수 있고 진흥구청에서도 볼 수 있게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 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 그리고 돈의 흐름을 정밀히 조사하면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철저한 수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처리한 것이 맞게 처리됐는데 어쩌다 한번 유출됐다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겠지만 그렇게 조사했을 때도 깨끗하다면 뭐 승복해야죠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사 중에 저희들이 또 지난 경찰서장 면담을 했어요. 우리가 의심하는 탱크가 철거되고 있으니까 이거 공사 중지 명령을 하든지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발 주체 진안군청에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진안군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걸 공사 중지 명령을 해라. 그걸. 그러니까 말로만 대답하고 아무 모션을 안 취한 거예요. 그 철거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군하고 토착 비리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뭘 지금 주목하냐면 뭐 내용은 다 이미 서로 다 알고 네. 있는 거고 다른 신문에 방송에 다 났잖아요. 예. 의회, 군청, 예. 경찰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런 어떤 토착 비리의 하나의 그 전형인 것 같아요. 검찰에다가 진정서 요청하니까는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집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얘들은 한마디로 누구들 편날해도 안 된다. 약 50년 동안 그거를 시달려 왔어도 그러니까 누구들 요 기간만 지나면 끝났다는 생각으로 계속 했던 겁니다. 12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축협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왔어요. 축협 뭐 상무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당신 필요 없다 그랬어요. 5월 3일자로 오동돈사, 마이위질, 바른영농 터폴조합, 영농조합 이렇게 네 군데 사업장 부지 경계선까지만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전라북도 지사 명의로. 그런데 소송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낸 게 아니고 축협에서 그것도 저기에 대해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은 부당하다. 아니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축협 조합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소송 비용 또한 조합원들 돈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조합원들이 냄새나서 죽겠다는데 예. 그래서 냄새 잡으라고 악취를 줄이라고 관리 지역으로 선포해놓고 관리 똑바로 하라는 건데 그게 부당하다고 조합원들 돈을 가지고 소송을 해? 난 이사들이 승인을 했나요? 그거? 했겠죠. 악취를 줄이면 되는데 악취 관리 지역으로 그러니까요. 해놓으니까 그걸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들 신경 안 쓰겠다, 냄새 풍기겠다 이 뜻 아니겠어요? 주민들을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차라리 축협에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옆에 마이유기지를 하자 바른영농에서 악취 관리적으로 선포하면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모대무가 한다면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축협에서 나서서 그걸 그렇게 하는지 군 의회에서는 어떤 그 애들은 대답만 네. 잘합니다. 대답만 잘하고. 글쎄 그분들이 이제 없애야 돼. 관심이 없. 그렇죠. 이건 지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인데 주민들의 그 고통, 이거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고통에 대해서 그거 모릅니다. 우리 그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도 설치고 다니니까 그분을 꼬드겨가지고 땅을 한 5만 원도 안 가는 땅을 한 평에 24만 원씩 주고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축협에서. 그 정도 저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 양반은 한 입만 막으면 될 줄 알았죠. 사실이 더 커졌습니다. 축협에서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장사치들이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바꾸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이 그따위로 행동을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화가 나는 거예요. 군수도 정치인이잖아요. 행정과 그렇죠. 이게 앞서서 정치인이 그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한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나부터 불편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 세력도 많고. 네, 또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편에 서는 경우도 많고
이제 악취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력면 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업체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강력하니 원칙대로 하면 그렇죠. 문 닫았어야 돼요. 음.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무튼 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제 의지가 없는 거죠. 뭐 부족한 거죠. 없다는 게보다 5월 3일 날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으면 지금 마령에 악취 자동 루인 자동 포집기가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단 한 대도 수치를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 목적 설치 목적이 24시간 감시 체제거든요. 네. 그 일정한 값이 넘어가면 경보가 울리고 통보가 오는 거예요. 담당 직원한테. 그러면 바로 사업장에 연락해서 지도하고 너네 악취가 심하니까 악취 줄여 아니면 내가 단속할게. 이렇게 해서 24시간 가동하라고 세우는 건데 포집기에서 경보가 울리면 공무원한테 가는데 뭐 예를 들어 관계자 인근 주민들에게도 연락이 가야 아닙니다. 그거는 뭐지? 전에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죠? 그게 뭐 국가 기밀도 아닌데 그게 뭐 엄청난 거라고 그걸 공유 안 해줍니까? 네. 일체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안군에서 그만큼 제대로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거죠. 수천 명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데 집수구역 현황도나 그 안에 있는 어떤 위해 시설 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면 기본 매뉴얼이 없어요. 있는데 담당자가 모르는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수도법에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행 방안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을 우리가 제대로 기술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올려야만이 통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가축 분뇨 발생량이 얼마고 처리 비용이 얼마고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이제 작성을 해보려고. 어떻게 그 먹는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그렇게 형편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 같으면 난리 나죠.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다 알 수는 없죠, 솔직히. 근데 자기가 맡은 분야는 알아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가 무능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할 줄도 모르고 모르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자기가 모르면 큰일인데 너무 자주 이동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있죠. 순환부집제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우선은 맨 위에 책임자가 잘못이고 과장, 국장 이 사람들 잘못인 거지. 말단 공무원들이야 뭐 진짜 2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는데 모른다고 해도 전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가 냄새 난다고 2시에 전화면 2시에 와요. 예? 새벽에 아침 6시에 물 이거 가축 분뇨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와요. 와서 채소하고 다 검사했어요. 말단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서 뭔가 보완해야 될 것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위에서 책임을 지고 이 뒷바라지를 해서 일을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모든 그 소멸의 위기에 있는 농촌 지역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지역의 토착민들끼리의 카르텔입니다. 권력 카르텔. 오래 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이권에 개입해서 개입한 사람.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놈들 이거 해결 안 되면 여기는 소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돈이 다 그리로 새버리는데요, 예산이. 맨날 우리 신박한 사람은 좀 어떻게 좀 잘 되는가 이렇게 궁금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에서는 꽉 막혀 있는 게. 축협 문제도 경찰서장이나 군수가 딱 생각을 바로 가지면 하루아침 해결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저들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힘없는 주민들끼리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힘없는 사람들이 연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네. 서로 힘 모아서 연대해서 싸우고 계속 알려나가고 앞으로 계속 해야죠. 근데 우리 집행부고에서 얘기하면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 되겠다.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 야들이 저희는 처리를 합니다. 죽고 혈서를 쓰고 머리를 깎고 다치고 이래야 해결된다는 거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완전 무시해버려요. 진짜 얌전하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하고 여기서 이동할 때 다칠까 싶어 올 때 또 조심해야 돼. 사고 나면은 집회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문제지 않습니까? 이 연로하신 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요 선에서 지켜달라고 하면 우리는 선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고 집회를 했습니다. 딱 그 시간 신고하면 그 시간. 절대 막 과감하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회비 살포식이나 이렇게 삭발식 한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집회를 한 거 아니냐. 한 명이 다치더라도 어떻게 좀 세게 좀 하자는 식으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래가지고 자극이 안 될 것 같고, 진짜 누구 하나 부러지든지 죽든지 해야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또 다른 국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계속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